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일정으로 시정 질문을 열어 영일만대교 착공과 학산천 보건사업 지연 문제를 따졌습니다. 또 낙후된 송도동에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정 질문 도중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서 포항 영덕 고속도로 전체 예산 2,043억 원 중 영일만대교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 영일만대교 공사비 1,821억 전액을 삭감했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도 5,224억을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포항시가 공사비가 6천억 원 늘어나는 먼바다 노선을 고집하는 바람에 올해 착공이 어렵게 됐다며 포항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착공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100년 대계를 보고 노선이 정해져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산업단지 두 개가 연결이 되고 또 그 영일만항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정말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앞으로 북방이 트일 거 아닙니까? TSR하고 저쪽 다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학산천 생태 복원 사업이 2년이나 늦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년 이상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롯데백화점 사거리 교량 설치로 통행 제한이 시작되며 포항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상반기 완공 약속 또한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12월까지는 반드시 완공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생태계 보전까지 함께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조그마한 곤돌라 배까지 우리 이 백화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분명히 큰 효과가. 포항에서 가장 노후된 지역 중 한 곳인 송도동에는 이렇다 할 도시재생 사업도 없고 송도해수욕장 개장과 동빈대교 개통에 따른 주차난 등 교통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 송도 해수욕장에 가면 대형 화물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아슬아슬하게 자전거가 다니고 있고 그 와중에 횡단보도가 부족해서 시민들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행정구역 개편과 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 매입을 국방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시설 공사에 지연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개보수가 진행 중이며 만찬장은 공기를 앞당겨 9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국제미디어센터도 공정률 40%로 야간과 휴일에도 시공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공사 현장에 상주 인력을 두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 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이재명 정부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북농민회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민생사법의 거부권을 건의했고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을 주도해 쌀 생산 기반을 파괴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송 장관 유임이 국가 책임 농정을 얘기했던 이재명 정부의 농업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윤석열과 함께 탄핵됐어야 마땅한 자가 오히려 유임됐다고 규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국비 5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데 상품권 발행 규모가 1조 3,4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은 최대 20%까지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배정한 추경액은 4천억 원, 이 가운데 경상북도가 5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추경에서 14%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북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1조 3,460억 원에 이릅니다.
확보한 국비 547억 원 가운데 456억 원은 22개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시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 지원입니다. 나머지 91억 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추가 할인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몫으로 배정됐습니다. 할인율은 일반 지역으로 분류된 7개 시군의 경우 7%, 인구 감소 지역 15개 시군은 10%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최대 10% 추가 할인을 받게 되는데 5곳 모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기존 10% 할인에 추가 할인 10%를 더해서 최대 20%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산불 피해자에게 어려운 입장을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타 시도보다는 좀 많이 확보해 것 같습니다. 1999년 처음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북도 내 가맹점은 12만 4천여 곳, 도내 전체 소상공인 38만 개 업체의 31%에 해당합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음식점과 주유소, 슈퍼마켓, 학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음식점 사용이 가장 많습니다. 1인당 연간 6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가맹점당 1,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에서 순환되지 다른 시군에서나 또 타 시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1조 3천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덕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블루로드 1코스 이상 걷기와 영덕 관내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 400팀으로 2인 이하는 10만 원 이상 소비 시 3만 원, 3인 이상은 15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5만 원까지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행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여행을 마친 뒤 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울진군은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겠다는 취지로 다음 달부터 다자녀 유공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12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첫째 자녀는 월 5만 원, 둘째, 셋째 자녀는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울진군은 다자녀 유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에 3번이나 무단 침입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2차례 기각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합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로 무단 침입해서 이웃 여성이 사는 빈집을 자기 집인 양 뒤지고 여성의 속옷을 노리고 1시간 사이 2차례나 더 침입한 30대 임모 씨. 경찰은 임 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 그 다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신체 수색 혐의를 추가해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유치장 구금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스토킹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한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범죄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 가해자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결국 직장과 살던 아파트도 정리하고 안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속되면 이제 좀 잠 좀 제대로 자야지 했는데 이렇게 기각돼 버려가지고 또 저의 희망은 또 물거품이 됐어요. 경찰의 초기 피해자 보호 조치도 피해자에겐 아쉬움이 컸습니다. 신고 이후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범인을 곧 체포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며 당시 즉각 지급하진 않은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보호 조치, 워치 지급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일주일 안에 잡겠다 해서 기다리라 해서 저희는 워치도 없이 그냥 생활했었거든요. 최근 대구와 구미 등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단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토킹 행위자한테 신체적 제약을 가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전 허가 전에 긴급 응급 조치의 일환으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 확인되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범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오늘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포항 시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는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포항 지진 소송에서는 시민이 이미 낸 소송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 산성화가 북태평양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 해양 산성화의 척도인 수소 이온 농도가 동해 0.040, 남해 0.055, 서해가 0.029 감소해 감소폭이 북태평양 하와이의 최대 2배라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해양 흡수 등을 급속한 산성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소라의 서식지가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조사 결과 고수온으로 인해 소라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개체군이 감소했고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던 소라 유생이 해류를 따라 북상하면서 경북 울진까지 서식지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10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1.8% 증가한 8,75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은 7월 1일 세계 등대 날을 맞아 다음 달 5일 등대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 전시관 2층에서 등대 항로 표지 만들기, 요술 풍선 체험, 캐리커처 그리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진행됩니다.